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다시 혈관을 확장시키고 내 눈에 뭐가 문제가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외에 다른 심각한 질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확진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봄에는 꽃 피고 날씨는 좋아지는데 여러 이유로 눈에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막염, 그리고 또 악화되고 또 2차적으로 가면은 안검염, 그렇게 되면 안구건조증도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결막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막이라는 조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검은 동자, 각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 있는 흰색 조직이 결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내렸을 때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그 또한 결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제외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결막염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결막염이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보통은 이물감이 심하고요. 특히 알러지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간지러움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결막이라는 조직의 특징을 보면은 밑에 있는 공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똑같이 흰색이지만 느슨하게 붙어 있거든요. 느슨하게 붙어 있으니까 조그마한 자극에도 확 부어요. 거기에 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그 세포들이 다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혈관을 확장시킨 그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면역 세포들이 와서 눈을 많이 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막염 자체가 충혈 이런 것들이 심하고 상당히 하루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막염의 분류를 하면은 바이러스성 결막염, 그리고 세균성 결막염, 그리고 가장 흔한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속 시간으로 봤을 때는 급성 결막염, 아급성 결막염, 만성 결막염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결막염은 알러지성 결막염과 바이러스성 결막염이고, 세균성 결막염은 비교적 드뭅니다. 다만 세균성 결막염일 경우에는 복용약도 써야 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좀 많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균성 결막염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만 가지고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알러지인지 명확히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러지 결막염하고 바이러스 결막염의 구분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릴 때는 우리가 알러지성 결막염이라든지 가벼운 결막염은 가벼운 감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유행성 각결막염은 일종의 독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독감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고열에 시달릴 수 있듯이 유행성 각결막염의 증상은 너무나 예후도 다양하고 그리고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막염 자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한 나흘째까지 거의 비슷하다. 조금 붓기만 하고 가라앉았다, 좀 좋아졌다. 이러면 거의 90% 알러지성 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즉 눈병은 1일차랑 2일차랑 3일차랑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부어서 내 눈에 뭐가 문제가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분비물의 정도가 엄청 차이가 나고요. 알러지는 약간 맑으면서 끈적끈적한 정도고, 유행성 각결막염은 좀 지저분하다. 누가 봐도 눈곱도 많이 끼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좀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0% 이상의 확률도 유행성 각결막염을 심하게 앓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후유증으로 오게 되는데, 이 안구건조증이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막 조직이 우리가 눈물층을 좋게 해주는 좀 좋은 양질의 눈물을 만드는 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막이 망가지는 거죠. 즉 눈물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비유했을 때 좀 양질의 눈물이 나오지 못하고 좀 불량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건조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막염을 심하게 앓을 때 일단 초기 치료는 잘 해야 될 뿐더러 건조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좀 건조증이 조금 더 좀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에는 좀 무서운 병이랑도 증상이 비슷하다는데, 우리가 가장 흔한 알러지나 눈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 속 깊은 곳에서 충혈을 일으키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포도막염,
그리고 시야도 좀 뿌옇게 보이고 안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포도막염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두 번째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재발도 잘 되고 초기에 치료 잘 하지 않으면 영구적 손상의 정도가 유행성 각결막염의 한 5배에서 6배 이상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쓰거나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용약을 먹는 전자에 쓰든지 되게 복잡한 치료가 요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 결막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은 좀 한 몇 단계 더 심각한 질환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심각한 질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확진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감기가 있을 때 진통소염제를 먹고 그리고 기침이 있으면 기침약을 주고 하지만 그런 치료 자체가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합니다. 결막염도 약을 써도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약은 항생제, 안약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항생제의 목적은 염증을 잡거나 또는 결막염 자체를 완전히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세균 감염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항생제를 쓰는 것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기에 쓰지 않으면 다른 합병증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염제, 일종의 스테로이드인데 이 경우는 결막이 너무 많이 붓거나 그랬을 때 그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진단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과 질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결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결막염의 특징이 각 질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